안녕하세요. 둥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6번째네요.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45년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애수의 호스하고 같은 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영화는 컬러였잖아요. 이 영화는 흑백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전 에소의 호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 티어니가 아카데미의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됐다고요. 그때 이제 존 크로퍼드가 이 영화로 해서 그 수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고요. 그리고 그 여주인공의 그 연기의 캐릭터가 전혀 다릅니다. 존 크로퍼드는 나이도 이때 40세고요. 그리고 진 티어니는 25살이죠. 15살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의 아카데미 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보면 46년 3월에 그 아카데미상을 수여를 하는 거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가족의 가치와 그런 쪽에 좀 더 전통적인 연기 방식에 좀 더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여기 주인공 존 크로퍼드인데 존 크로퍼드 인생 배역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연기가 출중한 연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저로 봤을 때는 또 1945년 칼러 영화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앞서가는 영화 같은 느낌으로서 그 애수의 호수에 저 나름대로 한 표를 또 줘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연결돼서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그 헐리우드의 고전 영화의 그 필름 누아르면서요. 교본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교본이면 어떤 걸까요? 잘 짜여진 원작, 거기에 엄청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완벽한 연출과 촬영, 그리고 좋은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M. 케인 원작이고요. 당대 그 레이먼 챈들러와 뭐 쌍벽이었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울린다 하고 지금 이 영화 각본이 대표적인 각본입니다. 그리고 레나르드 맥도갈 또 너무나 유명한 그 시나리스트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그 전에 레나드 맥도갈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 중에서 봤던 것 중에서는 산 기억하세요? 산. 그 스펜서 트래시하고 로버트 와그너 나왔던 그 각본 시나리오가 이제 레나르드 맥도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키비치 감독의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작품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마이클 커티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커티스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카사블랑카죠. 1942년. 근데 원래 헝가리 출신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영화 경력이 다양하죠. 헝가리 1912년부터 18년까지는 헝가리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19년에서 25년까지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1925년, 26년은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26년부터 6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죠. 42년 카사블랑카의 성공 이후에 이제 이 영화로 해서 엄청난 또 수작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네스트 할러, 저희 그 영화에 자주 등장을 했던 대표적인 또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어네스트 할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뭐 윌리엄 와일더의 지저벨 유명하고요. 뭐 대표적인 작품들 많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세요? 그 게리 쿠퍼하고 줄리 런던 나왔던 이 영화 위대한 서부인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영화죠. 게리 쿠퍼하고 줄리 런던 나오는 영화는 이 영화죠. 예, 서부의 사나이. 예, 서부의 사나이, 위대한 서부인 둘 다 이제 게리 쿠퍼가 나오니까 제가 잘못 이거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서부의 사나이하고 그 지저벨 윌리엄 와일러 감독 같은 그런 영화를 촬영했던 대표적인 그 촬영 감독입니다. 어네스트 할러. 그리고 막스 스타이너 역시나 자주 등장했던 위대한 그 영화 음악
감독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저 영화에서는 자 항해자요.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험프리 보가트 나왔던 빅슬립까지 다양한 그 영화를 음악을 맡았던 그 영화음악의 대가 중에 한 명이고요. 자, 배우 들어갑니다. 존 크로포드. 존 크로포드 제 때는 언제 나왔었냐면 생각보다 그 영화는 많이 좋아해 주시질 않은 것 같아요. 자니 기타. 라라라라 리라라라 리레라 자니 기타 엄청난 색감의 그 컬러 영화면서 아주 그 독특한 스타일의 서부 영화였습니다. 의외로 그 니콜라스 레이의 너무나 명작인데 생각보다는 그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좋아해 주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존 크로포드는 거의 50대의 나이였었고요. 1905년생이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1945년이니까 40살 정도 되고요. 정말로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거를 갖다 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 그 열혈 주부 그리고 나중에 사업적인 것까지 이어가는 그야말로 여인의 인생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엄청난 연기. 그것 때문에 아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카리 스코트는 이제 마라곤이라고 나중에 이 밀드라드 피어스하고 결혼을 하죠. 아주 그 나름대로 귀족 상류층 집안의 남자고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별로 없이 그 어떤 상류층의 취향을 가진 그런 남자로 존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영화는 마이클 커티스하고 엄청 작업을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1949년 플라멩고 로드 같은 영화부터 해서 다수의 마이클 커티스 작품에 참여를 하고요. 1960년에 그 루이스 부니엘 저번에 제가 그 소개 드렸던 영화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 정원인데 늘 보면 그게 죽음의 정원 이런 그런 느낌으로도 다가오고요. 1960년에 더 영 원이라는 영화 루이스 보뉴엘의 영화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제가 확실히 나이가 좀 들었는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그 안블리스 안블리스 꽤 그 여기서 보면 너무나 조연 연기를 잘하죠. 비다라고 해서 존 크로포드의 딸 역할로 나옵니다. 사실 상당히 여러 다수의 필름 누아르에서도 자주 출연을 하고요. 여기에서 17살 일 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존 크로포드에 못지않은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잭 칼슨, 밀드레드 피어스, 존 크로포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친한 친구죠. 예, 전 남편의 아주 동료, 부동산 사업을 같이 하던 전 남편하고 같이 하던 동업자로 나옵니다. 잭 칼슨, 여기서는 월리 페이라고요. 끊임없이 그 밀드레드 피어스를 좋아하면서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우정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그 남자로 나오는데요. 캐나다 배우죠. 그리고 뭐 다양한 영화에서 그 카프라 감독의 스미스 씨 상원에 가다부터 해서 뭐 다양한 영화에 아나톨 리투박의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뭐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는 아주 훌륭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이브 아덴, 이브 아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이다 커윈에서 밀드라드 피어스를 돕는 어떻게 보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 여인이죠.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 연기, 저는 꽤 좋은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카데미상의 그 조연으로 안 브레이스하고 같이 노미네이트는 됐는데 상은 받지는 못했죠. 마지막 브루스 베넷, 버트 피어스라고 이 존 크로포드의 첫 번째 남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배우 어디에서 딱 보시면 기억하시면 진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일 거예요. 시에라 마드레 보석에서 그 어떤 역이었냐면 코디 역 기억하십니까? 제임스 코디라고 해서 그 세 명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팀 홀트하고 그다음에 험프리 보가트하고 그다음에 월터 휴스턴 이 세 명이 이제 금광을 캐는데 거기에 중간에 눈치를 채고 한 명이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 결정을 해서 그때 저기에서 도적대들이 나타나고 그 총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대항해서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제임스 코디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코디 몸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 편지도 있고 그랬을 때 기억나죠? 그 배우가 바로 브루스 베넷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밀드레드 피어스의 남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제가 제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영화는 바로 밀드라드 피어스입니다. 너무나 여기에 나오는 존 크로포드의 이름이 이제 밀드라드 피어스입니다. 밀드라드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피어스는 첫 번째 남편의 성인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의 일대기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런 영화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잘 아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네요. 이 영화는 다시 봐도 몇 번을 봐도 거의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수작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스타일, 저 개인적인 취향은 어떻게 보면 먼저 번의 영화 있잖아요. 호수의 그때 제목이 애수의 호수였죠. 참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애수의 호수 영화가 저 취향이긴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나 완벽한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조금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처음에 막 파도가 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막스 스타이너의 음악이 좀 느껴지죠? 밀드라드 피어스. 조연 나옵니다. 이브 알덴, 안 블레이스, 브루스 베넷. 그죠? 그리고 이제 영화로 들어가죠. 네, 마이클 커티스. 네, 바로 처음 등장하자마자 총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누구냐면 바로 밀드레드 피어스의 두 번째 남편인 바라곤이죠. 바라곤 자카리 스콧. 예, 제가 말씀드린 아주 상류층의 남편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밀드레이드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완전히 처음 부분은 완전히 필름 누아르 영화죠. 그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한 어떤 뒷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앞은 완전히 고뇌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하염없이 저렇게 걸으면서 맨 처음에 출렁이던 바닷속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내가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나 지금 폐렴인데 폐렴 걸려서 어떻게 되려고 내 거 책임져 줄 거냐고 하면서 약간의 유머가 있는 거죠. 블랙 유머가.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저 남자가 바로 늘 친근하게 동료 역할을 했던 월리 페이입니다. 그리고 저 바의 지금 주인인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한잔하지. What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for? You can talk your way out of anything, can't you, Wally? You're good at that. In my business, you have to be. Only right now, I'd rather talk myself into something. You know what I mean? 그리고 늘 저렇게 언제든지 저 밀드라드에 대한 어떤 애정을 쭉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You know, I like good stuff.
그러니까 좋은 술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드레드의 집으로 가는 거죠. How about your husband? Is he, 근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당신 남편이 어떻게 뭐야 좀 관대해졌나? 왜 남편이 broad-minded or 나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나 했더니 남편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공간을 비춰주고 아까 시신도 보여주고요. 그 지하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nothing? You don't seem very happy here. 그러면서 술을 That room? Opportunity? Why? Maybe I find you irresistible, why? Yeah. You know, you make me shiver, Mother. What's that? 네, 그러면서 늘 이제 이런 공간을 또 작업을 거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하고 어때요? 완전히 좀 음영해. 그리고 이제 그 문 좀 열어두지. 같이 대화 계속하면서 See, 얘기하게. know what I mean? 그런데 어느 순간 문이 닫히고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밀드레드는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확인합니다. 문은 다 잠겨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계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복잡한 고리 속에 뭔가 함정 같은데 이제 빠져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자기가 쓰러뜨린 전등에 비춰보니까 누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전화선을 끊고요. 그리고 창문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No, 물어봅니다. pal, nothing petty. You know, there's a pretty big night for you. Yeah? Yeah, let's make 안에 excitement. 시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Mother, where have you been? What's happened? They won't tell me anything. Who won't tell you anything, and who's they? These men. 딸입니다. Berrigan? Yeah. 그리고 경찰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Anything in front of 이제 your daughter? 경찰서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황량한 공간 같은 곳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왔어? 하고 저기서 아이다로 나오는 자기 그 가게의 매니저도 확인이 되고요. Oh, yes. 그리고 뭐 그냥 기자들인데 뭐 건수 없어 하나 해서 그 와중에 How do you do, Mrs. Berrigan? How do you do? Won't you sit down? 이제 신문을 받는 Sorry about 겁니다. your husband. Must be a shock to you. 남편 시체가 발견이 됐으니까요. You understand? We had to be sure. Well, now we are sure. Aren't you going to ask me questions? I thought you would ask me questions. I know, Mrs. Berrigan. Everybody thinks the detectives do. 경찰이 질문만 하는 거로 아는데 당신한테는 질문할 게 없고 이미 범인은 잡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윌드레드의 전 남편이 피어스입니다. 피어스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 No. No. 근데 피어스 아니에요. 누굽니까? 맞죠? 그때 제임스 코디,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 Yes, 이자의 소영입니다. your first husband, Pierce. No, Brett, I won't let you do this. What about Wally Faye? How do you know?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 본인이 해서 술 마시자고 자기 집에 좋은 술 있다고 해서 유인해서 그 아래에 놓고 문 잠근 채로 나갔던 월리 페이를 일부러 지목을 시키는 것 같죠. 월리 페이 그 사람 짓 아닌가요? 하니까 They had no motive. This man 네, had. 동기가 없는데 이 사람은 동기도 있고 그날 알리바이도 없고 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도 그 사람 거랍니다.
belongs to Pierce. 네. So, do you blame us for feeling fairly confident that he's the man who put 4 shots out of 6 into Berrigan? He didn't. He couldn't. 네. 그 점잖고 순한 사람이라고 절대 아니라고 This 얘기합니다. is what they? Yes. He and Wally Fay were partners. For a long time, they made good money. They built a lot of houses. 이제 그 윌리 페이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또 얘기하면서 이제 Suddenly, everybody stopped buying. Boom was over. Yes. And one day they 그래서 플래시백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월리 페이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피어스하고 피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경찰한테 여러 가지 영화를 끌어나갈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Wally was in and Bert was out. 한번 시간을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1부 마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